털을 밀어라.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도 털을 밀어야 해? 누구나 어린이에서 소녀가 되면 선택해야 하는 물음입니다. 왁싱, 레이저 제모, 면도, 제모 크림. 약간 골치가 아파옵니다. 제모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성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제모를 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동양에서 제모가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머리 스타일, 변발이 문제였지요. 서양의 역사하면 그리스이지요. 고대 그리스 석상을 보면 주요 부위에 털이 거의 없습니다. 왁싱을 했다는 증거이지요. 그러나 그리스가 최초 제모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명의 상징으로 통하는 이집트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는 이집트의 영향으로 제모를 했다는 분석도 나올 정도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왕족과 귀족들에게 제모는 필수였습니다. 북아프리카 더운 날씨 유행병에 대응하기 위해 털을 제거한 것이지요. 털은 이와 기생충이 서식하기 매우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지금처럼 샤워를 매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기에 털을 제거함으로써 최소한의 위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민중들에겐 왁싱은 꿈도 못 꿀 일이었겠지요. 왕족과 귀족은 언제나 몸의 매끈함을 유지했습니다. 머리털도 제거하고 대신 가발을 썼을 정도였지요. 우리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 하면 생각나는 그 머리 모양 역시 가발이었습니다. 신을 모시는 사제들 역시 경건함의 상징으로 온몸의 털을 없앴습니다. 화산석의 일종인 경석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사회의 왁싱이 성애적 느낌을 자아내는 것과는 정반대였던 셈이지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도 이집트의 제모 문화가 계승됐습니다. 고위 계층은 왁싱으로 자기 계급의 고귀함을 뽐내었지요. 그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제모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매끈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순수함과 우월함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법. 기독교 사회가 들어오면서 왁싱은 침체에 빠집니다. 음모를 제거하는 것이 성적인 유혹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였지요. 기독교 여성들은 비록 얼굴에 있는 털을 제거하긴 했었지만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곳이 매끈한 여성을 발견했다면 그녀는 마녀로 심판되었습니다. 털 한 번 잘 못 밀었다가 화형대에 오르게 되는 셈이었지요. 기독교의 적 이슬람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음모와 겨드랑이 털을 제거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유익하다고 여겨져서였지요.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뜻의 아랍어 피트라라고 불렀습니다. 신에게서 받은 신체 그대로 돌아가자는 의미였지요. 무슬림 거주 지역이 아무래도 더운 지역이 많았기에 제모도 종교적으로 용인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9세기 스페인 남부의 이슬람 학자였던 지르얍은 여성용 화학 제모제 사용 방법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모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의 아버지인 그 학자 맞습니다.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라는 명저에서 주장이 불러온 나비 효과였지요. 다윈은 이 저서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털은 원시적 형태의 인간과 연관이 있다. 더 많이 진화할수록 더 적은 털을 가진다. 인간은 털이 적을수록 성적으로 매력적이다. 다윈의 생각은 학자들에게 폭넓게 수용됩니다. 후속 연구가 이어졌고 이 연구를 기업가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지요. 털로 뒤덮인 원시적 여성들을 매끄럽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재탄생시켜주겠다는 광고 카피가 본물 터지듯 유행합니다. 체모는 광기, 질병, 폭력과 연계되지요. 1900년대가 되면 마침내 제모의 대유행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여성의 겨드랑이가 표적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이 시기를 원대한 겨드랑이 캠페인이라고 부르는 배경입니다. 하퍼스 바자와 같은 유명 잡지에는 여성들이여 겨드랑이에 자리 잡은 불쾌하고 흉하며 불결한 털을 제거하라는 광고가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1900년대 초반 미국에서 세면도구와 미용 서비스 광고는 음식 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면도기 제조사로 유명한 질레트의 1915년 광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면도기는 당신의 부끄러운 문제를 해결하고 겨드랑이를 하얗고 매끈하게 유지해줍니다. 민소매를 입은 여성이 자랑스럽게 팔을 올리고 있는 모습은 새로운 미로 자리 잡지요. 고대 그리스 석상의 여신들이 그러했듯이 1960년 유럽과 미국에서 68혁명이 일어납니다. 베트남전으로 촉발된 범지구적 반전운동이었지요. 이 반전운동을 계기로 각종 사회운동도 터져나옵니다.
페미니즘의 태동이었지요. 여성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성과 자본이 강요한 제모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요. 현대사회에서 겨드랑이 털을 대놓고 드러내는 배우들에게 페미니즘이라는 딱지가 붙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매끈함과 복슬복슬함. 역사가 보여주듯이 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모두 각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 될 일이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